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추천 종목이나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투자 대상을 거르는 기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종목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기준에 대해서인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첫째는 일단 시총이 100억엔 이상, 부동 비율 높음, 이게 이제 대상이 안 되고, 제가 이거는 매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시총 100억엔 미만 종목들만 투자를 하고 부동 비율이 낮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동 비율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에 부동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첫째로 제가 이제 항상 종목을 고를 때 먼저 거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예외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원칙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성장성이죠.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뭐 회사 이제 중장기 계획이나 뭐 실적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 실적이나 앞으로 이제 어떤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통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거나 그 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가끔 읽어보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제 반응,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성장성이 안 좋으면은 회사로서는, 그러니까 주가로서는 절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적자거나 성장이 안 좋아도 앞으로 5년, 뭐 5년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뭐 1년, 2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IR인데, IR이라는 게 이제 회사 주가 뭐 대책하는 그런 이제 주가 대책이나 주가에 관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이제 팀인데, 이 IR 태도랑 뭐 이런 센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성이 좋고 회사 자체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해 전혀 이제 무관한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회사 이제 프로모션 잘 안 하고, 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회사를 설명한다던가, 아니면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다소 이제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IR, 회사 IR이 어떻게 그 회사를 잘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 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팁을 드리자면은, 자, 그럼 어떤 IR이면 이런 이제 센스가 없다고 느껴지냐? 딱 두 개 이제 제가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장중에 결산 발표하는 회사. 보통 이제 결산이나 실적 발표는 오전장이 끝나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휴장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뭐 기본적으로는 장이 끝나고, 그러니까 3시죠. 3시에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어떤 회사는 장 중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뭐 10시 아니면은 오후 2시, 이렇게 이제 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센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장 중에 뭔가를 발표한다는 거는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르려고 하는 주가도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은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차트가 형성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장중에 바로 발표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큰 틀에 봤을 때는 그런 건 좀 안 좋기 때문에,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모르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경영만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가를 잘 대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무관할 수 있다, 그런 회사라 볼 수 있고. 자, 다음은 이제 오시라세라고 있어요.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그 오시라세, 그러니까 뭐 공지 이런 건데, 오시라세나 뭐 IR 이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뉴스가 뜨면은 보통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알리는 방법은 이 증권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그 카이지라는 게 있어요. 카이지가 이제 게시, 그러니까 공지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발표가 되면은 투자자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오시라스 하는 거는 회사 홈페이지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 회사 홈페이지 안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증권거래소는 전체적으로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잡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이트에서 토리하게 라레를 하는 이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카이지가 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좋은데, 어떤 이제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오시라스 하고 나서 시간차, 그러니까 그 한 2시간 후에 여기서 이제 카이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안 좋아요. 발표를 할 거면은 이렇게 동시에 발표를 해야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좀 센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는데, 딱 홈페이지에 자기 이제 발표를 해놓고 뭐 한 2-3시간 후에 이제 카이지가 되고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좀 이제 IR 센스가 없다, 이분은 절대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다, 딱 이렇게 필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그 회사가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사소한 부분을 쌓아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회사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IR에 어떤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업종 제한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잘 안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업종이 있어요. 업종.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냥 잘 아는 업종만 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업종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바이오, 은행, 여행업, 그리고 소매 음식점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여기 대상으로, 이거를 주 고객으로 뭐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들,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저는 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투자 대상으로. 일단 이제 바이오부터 설명드리면, 바이오는 제가 말했듯이 약간, 이거는 항상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게 도박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임상 실험을 한다던가 제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분야에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위험하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는 있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DNA 칩 이런 것처럼,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확률적으로 승산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들면 또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은 그런 이제 부분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이렇게 은행업 이런 게 좀 안 좋고, 앞으로는 뭐 이제 가상화폐나 다른 이제 형태의 식으로 화폐 같은 게 또 이제 유행이 될 수도 있고, 은행 자체가 일단은 저는 이제 좋은 투자처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고, 여행업 같은 경우도 워낙 그 경기 이런 거에 좀 좌우지되고, 또 최근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또 이런 뭐 유행병이나 이런 게 또 생기면은 워낙 그 실정이 안 좋아지고, 또 이제 국가 간에 그런 뭐 트러블이 생기면 또 이제 큰 피해를 받는,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고, 자 이제 이거 다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시 그 종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고, 뭐 이제 다른 부분도 많죠. 뭐 신용 잔액이라든지 뭐 사장, 경영진들, 뭐 이제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아니면 뭐 또 대주주 현황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또 어떤 게 있죠. 뭐 신주 발행 이런 뭐 상황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 틀로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 회사를 알아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고, 이게 싫어서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타는 사실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이제 차트라든지
그 뭐 수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단타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 같은 것도 엄청 이제 귀찮은 작업이고 회사 하나를 찾더라도 진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매일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력 상승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IR 태도가 좀 안 좋더라도 다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좋다 이러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시총이 이제 예를 들면 뭐 200억, 300억, 100억 엔 이상이지만 다른 부분이 다 완벽하다 이러면 또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약간 센스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 좋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유연해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은 유연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거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이거는 저거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본인 고집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열린 마인드로 모든 의견이나 지식 그리고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이제 투자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투자 방법이나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 회사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도 내가 이런 회사는 절대 투자하기 싫다 이런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으니까 투자 대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비추인 종목은 어떤 것이 있냐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자, 이제 하나는 이제 데자인몬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점포의 쿠치꼬미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거나 랭킹 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에키텐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좀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사이트인데 뭐 이거 말고는 또 IT 업쇼와 개발이란 또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뭐 개발 같은 거 이제 해외에 의뢰하고 거기서 이제 외주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에키텐 이게 굉장히 이 회사의 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에키텐이라는 사업이 아까 말한 이제 이 사업이 되겠죠. 어떤 사업이냐면 섬해 음식점을 이제 주 고객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게 저는 이제 비추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그 에키텐을 자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후기나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예를 들어 헤어 살론, 뭐 네일 같은 것도 하고 뭐 학원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음식점 아니면은 뭐 중고 매매 뭐 이런 거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비추인 게 이런 회사들은 사실 뭐 이미 크게 잡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구르메 같은 경우는 구르나비나 타베로그 같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두 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셰어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뚫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왜냐면은 이런 사업들은 일정 파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 파이를 한 파이가 있으면 거기서 서로 약탈하는 그런 이제 형상인데 기본적으로 구르나비 타베로그가 일본에서는 거의 90% 이상 저는 이제 차지한다 보고 그 몇 프로 안 되는 거기를 셰어를 차지해봤자 거의 뭐 이익이 안 난다. 그리고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음식점 숫자나 이런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마사지샵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해봤자 할까 이런 것부터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미용실 같은 것도 헛도페파 뷰티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사이트고 그런 데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한 사이트를 정하면 그 사이트에서만 하게 되거든요. 뭐 포인트 제도도 그러고 계속 하면은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비추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도 성장성도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성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서 또 빼앗는 거에 있어서 그 경쟁성 우위를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회사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섬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 판매비나 시스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을 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회사가 하는 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컷 당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면서도 이것도 일종의 이제 스톡 비즈니스 할 수 있지만은 스톡 비즈니스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 스톡 비즈니스에 속하지 않냐. 그러니까 스톡 비즈니스라고 무조건 항상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스톡되는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스톡 비즈니스라는 게 스톡되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말하는데
이런 음식점이나 소매업 상대로 하는 거는 그 음식점 상황이나 소매업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서 상황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비추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소개를 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자이크라는 이제 회사인데, 제이크죠. 잘못 썼네요. 자이크가 아니라 제이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지원하거나 채용 지원 또 이제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성이랑 또 이제 그 경영진의 능력, 이걸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절대 투자를 안 할 것 같은 회사인데, 왜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IR 정보를 봤어요. IR 이제 정보를 보고,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를 보고 최근에 이제 결산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끝까지 다 봤는데, 뭐 여기서 이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한번 이제 궁금하시면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사장이 아니고 설명한 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뭐 코토와레 때모 아포 슈토쿠노 타메니 간바르, 그러니까 많이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어포인트먼, 그러니까 뭐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해라. 뭐 토크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고객을 따내라. 딱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이 회사는 투자 대상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약간 일본 쇼와 약간 풍습, 그러니까 옛날 방식, 사고 방식대로 경영을 하는 딱 바로 이제 그런 회사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뭐 IT 기기를 뭐 도입한다던가, 뭐 최근 그런 마케팅 기술 같은 거를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어포인트먼트를 딴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토크 방법이나 그냥 열심히 해서 무조건 외주를 따내라, 이런 마인드인 회사인 것 자체가 일단은 이런 사장 경영진의 능력, 이게 이제 안 되고 성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바로 그냥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시총이 낮은 회사들이지만, 시총이 낮다고 무조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 되고, 사실 낮은 이유가 있어요. 다 시총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주변에서 평가가 낮다는 소리니까 어쨌든 간에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 보물을 발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어쨌든 이 두 종목 같은 거는 절대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총이 낮다고 이런 데 투자하면은 평생, 그러니까 2, 3년간 주가가 주춤하거나 내리거나 해서 전혀 왜 나는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은 이제 소켓츠인데, 소켓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소형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왜 투자 대상이 아니냐면 이거죠. 중장기 계획이 전혀 실감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 소켓츠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칸세 메타 활용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감각이나 사람 이제 감정 있잖아요. 감각, 감정 같은 취향, 이런 거를 이제 딥러닝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체계화 해가지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뭐 음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이제 기계가 표시를 해주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분야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감정을 가시화하는 거죠. 최대한 사람 감정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먹을 수 있게 딱 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우울할 때 그런 이제 감정을 찾아보면 딱 그거에 맞는 이제 영화를 추천해 준다던가 음악을 추천해 주는 막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장기 계획을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회사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전혀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전혀 이제 성장성이 안 보이는 회사여가지고 계속 이런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옛날 2018년도 중장기 계획인데, 이때 이제 5년 안에 목표로 한 게 중기 전개라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 25억엔에서 30억엔 목표로 하고 있고, 매출이 100억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 안에 목표, 그러니까 2023년까지 목표인데, 그 당시 이제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뭐 16억엔, 그러니까 영업이익 1억엔도 안 돼요. 6,800만엔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게 거의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50배, 그러니까 5년 안에 50배 뿌린다고 매출을 8배 이상 이렇게 늘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이런 목표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투자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와, 이건 투자해야겠다, 이런 성장성이 무궁한 회사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딱 계획을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대로 어떤 계획을 봤는데 이건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본 한자와 나오키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흥행한 드라마인데 그런 것처럼 한 기업을 보려면은 계속 그 기업의 사소한 부분까지 쭉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판단으로 대출을 할지 어떻게 대출금을 회수할지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 투자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봐가지고 너무 좋은 회사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50배나 늘지? 지금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 투자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회사는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 칸세 메타라는 이 기술 자체가 제가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뭐 구글이나 이런 데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이게 완벽하게 상품으로서 팔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수익성에 있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낸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막 라이센스 비용으로 연간 뭐 몇 억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계획을 쓴 사람이 궁금할 정도로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면은 최근 이제 그 2년이 지났죠. 지금 2020년이니까 오히려 영업이익 줄고 있고 매출도 뭐 이렇게 이제 줄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코로나 타격은 좀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지나도 오히려 줄고 있고 그래서 이 소켓트란 회사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상상이 안 가는 분야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처럼 뭐 이 칸세 메타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야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AI가 작곡하는 그런 이제 AI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해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감정에 의해서 또 뭐 어떤 음악을 추천해 준다던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이게 얼만큼만 또 그런 수요가 있고 하는지. 왜냐면 내가 이제 슬플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냥 내가 슬퍼가지고 누가 추천해주고 이런 건 저는 싫고 제가 그냥 어떤 음악을 듣고 싶다. 그냥 그 음악을 찾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익화 시스템이 이제 전혀 예상이 안 되고 뭐 근데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사람 감정 이용해서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재미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히토리 뭐 유쿠리 뭐 예를 들어 YI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뭐 지표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대상 시장이 뭐 이렇게 많다 하는데 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최근 IR 이제 보면은 뭐 뮤직 아나리스틱이나 소켓츠가 발명한 뭐 그 유료판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말한 그런 거죠. 음악 관련해서 그런 이제 곡이나 이런 것들에 아티스트 뭐 인상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라이브 프로모션 효과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의문이 드는 게 보통 소속사에서 뜨고 안 뜨고 문제는 약간 운도 있을 뿐더러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에 뭐 좌우지하는 부분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안 되는 또 이제 그런 업계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또 굉장히 안 되거든요. 아무리 뜰 것 같은 또 그룹이어도 계속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막 이런 이제 서비스까지 도입해가면서 뜰지 안 뜰지 그런 게 또 확실한 줄 아직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구상이 잘 안 되죠. 이 소켓도 보면 아메바라는 또 이제 회사의 뭐 영상 데이터 또 라이센스 제공을 최근에 했었어요. 8월 3일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자기 칸세 메타 이 메타 방식을 또 제공하는 건데 이것도 뭐 도입을 했는데 뭐 검색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더 상향하는 거죠. 내가 뭐 이런 감정에 의해서 또 검색을 할 수 있게 뭐 그래서 뭐 이건 뭐 일종 수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어서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막 크게 또 이 회사에 기여를 할 것 같지는 또 않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상으로 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찾아볼 때 물론 이제 지금 영상에서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다 캐치를 해가는데, 이런 이제 아닌 것 같은 종목들은 저는 시간을 안 써요. 그냥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빼버리는데, 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저 실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저 이제 또 시나리오와 다르게 갑자기 또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자기 방법을 또 반성하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추천이 아니고 비추인 이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의견으로서 비추인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